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에 갑자기 이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헤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11월 초에 헤어지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11월 중에 헤어지실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별을 당하게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연애 상담, 재회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여태까지 저 권태기입니다, 저 이별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들 사연을 분석해달라고, 가능성을 알려달라고 보내주신 사연들만 해가지고 지금 5만 건이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만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상담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보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난 거죠.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권태기가 생기게 되었고, 사실상 이분들 가운데에서 특히 상담받으신 3만 명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에 60% 이상이 재회를 성공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40%의 분들은 사실상 재회를 못 하셨거나, 혹은 재회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잊는 게 낫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죠. 어쨌거나 재회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고, 이분들은 왜 실패를 하게 된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시게 된 건지, 저희가 함께 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연애 유지에 대해서, 그리고 권태기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재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각각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 추이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별이나 재회, 뭐 연애 이런 것도 사실 시즌이 있어요. 이별을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별이고 굉장히 힘드실 수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싶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부분들을 다루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데이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즌마다 추이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빼빼로데이 시즌 같은 경우도 추이가 되게 확실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는요, 빼빼로데이 전에는 남자분들이 이별을 많이 고하세요. 그리고 빼빼로데이 이후에는 여자분들이 이별을 많이 고하시고요. 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분께서는 나는 다른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그렇다. 보통은 빼빼로데이 전에는 남자분들이 많이 이별을 통보를 했고, 그리고 빼빼로데이 이후에는 여자분들이 이별을 많이 통보를 하더라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결론을 냈던 건 뭐냐면, 자, 빼빼로데이라는 게 사실 일종의 기념일이잖아요. 빼빼로데이에 우리는 빼빼로만 주고받지 않아요. 우리는 빼빼로데이에 사실 상대로부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빼빼로를 받는 걸까요? 다른 것도 있겠죠. 실제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랑 빼빼로데이를 맞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우선 빼빼로데이가 굉장히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성수기에 호텔을 제대로 예약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학생분들이거나 좀 약간 소소하게 데이트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이렇게 혼전순결주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이 빼빼로데이에 맞춰서 호텔을 예약을 하려고 좋은 호텔에 좋은 룸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빼빼로데이에 우리가 호텔만 필요하겠어요. 데이트를 할 건데 그쵸? 빼빼로는 옵션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데이트를 하려면 필요한 거는 뭐 맛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그쵸? 뭐 빼빼로 이상의 선물이라든지 이 빼빼로데이라는 기념일 때문에 남자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이 준비할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빼빼로데이를 굉장히 거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거, 보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달라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으실 수 있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빼빼로데이라는 게 보통 것이 아니에요. 이 빼빼로데이를 위해서 내가 여자친구의 마음에 들려면 여자친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여자친구가 본인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고 내 남자친구는 이거밖에 안 해줬네? 라고 실망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사실은 내가 그저 빼빼로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빼빼로데이의 남자분들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과 비용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연애를 한다면 당연한 일이죠. 연애는 원래 그런 게 들어요. 연애를 우리가 어떻게 그쵸? 공짜로 하겠어요? 연애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간과 정성과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연애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투자를 하는 만큼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상대한테 그런 정성을 제공하진 않을 거예요. 상대분이 정말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분이 정말 나에게 잘 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분이 정말 나랑 잘 맞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행동들을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잘 해주고 싶은 걸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 내가 빼빼로데이에 당연히 여자친구한테 뭐 비용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이벤트든 선물이든 뭐든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지만 이 해준다라는 거에 대한 전제는 내 여자친구를 나는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 많은 관계는 안타깝게도 오래 가고 예쁘게 결혼으로 이어지고 누구나 선망하는 행복한 노부부가 되는 길로 이어지지만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한 커플 데이트 앱에서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우리나라 연인들의 평균 연애 기간이 10개월 정도라고 해요. 상당히 짧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헤어지는 커플도 되게 많고요. 10년 이상 연애를 하는 커플도 많아요. 하지만 이걸 평균을 내보면은 10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별을 한다는 거죠. 많은 커플들이. 그래서 커플이 정말 잘 유지가 되려면 연애 유지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잠시 보시고 이런 연애 유지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애 유지 능력이 하나라도 부족하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커플은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오래 가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닌 게 오래 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빼빼로데이 얘기를 하다가 뭐 연애 유지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얘기잖아요.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애 유지 능력이 내가 정말 하나라도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채우셔야 돼요. 그걸 채우지 않았을 때 난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거나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커플분들의 연애가
평균 연애 지속기간이 10개월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연애를 시작을 하면 이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연애 유지 능력이라는 조건이 사랑이 오래 예쁘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어쨌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연애 평균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되게 돼요. 그리고 빼빼로데이에 우리의 관계가 끝을 보고 있는 관계라면, 즉 남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 연애가 지쳤다면, 여자친구의 연락을 보는 게 더 이상 반갑지 않고 여자친구와의 데이트가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면 남자분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빼빼로데이에는 내가 너무나 투자해야 되는 게 많아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사실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도 들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건 정신적 에너지가 안 들어요. 기쁘죠. 하지만 내가 지금 덜 사랑하고 널 챙겨줄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식은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정말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조차 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빼빼로데이 전에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빼빼로데이라는 그 시간을 이 정성과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해가면서 같이 보낼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빼빼로데이 이전에. 왜냐면 빼빼로데이를 같이 보내게 되면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해줄 만큼의 가치가 이 연애에 나온다면 연애가 유지가 되겠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빼빼로데이가 오기 전에 이별을 한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연애도 현실이에요. 연애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이 힘들 때 에너지가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연애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감정을 강요당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당하는 것도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거든요. 내가 원래 해주던 행동일 수도 있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바라는 게. 하지만 내가 원래 해주던 행동조차도 내가 마음이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그만큼의 감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분이고 빼빼로데이 전에 이별을 통보를 당했다면 남자분 입장에서는 내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식은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빼빼로데이를 같이 보낸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이별을 되돌리려면 필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남자친구랑 안 맞는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 이걸 물어보면 남자분 입장에서 다시 설렐까?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나는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고 대화로 통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별을 통보를 한 건데, 거기서 왜 나랑 헤어졌니? 우리 대화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눈치 없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눈치 없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자분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찾는 게 나는 정말 너무 어렵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고 나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연애의 각 이벤트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시고 이때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상대는 무엇을 느꼈을 것 같은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틀어졌는지를 추적을 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안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이거 엄청난 팁을 사실 알려드린 거긴 해요. 재회 상담사들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긴 한데,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보신 분들이어야지만 이걸 좀 추적을 하실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만 해봐도 찾으실 거고, 만약에 안 되겠다, 난 못하겠다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이건 상담 받아야 돼요.
상대가 무슨 연애를 원했는지,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를 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유혹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애도 유혹이고 재회도 유혹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연애가 저절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는 거고, 내가 행복하게 정말 해줬다면 이 사람이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랑 함께하는 게 어쨌거나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분은 빼빼로데이조차도 나와 함께 보낼 수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빼빼로데이 전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빼빼로데이 이후에는 여자분들이 이별 통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 여자분들은 빼빼로데이까지 기다린 거예요. 빼빼로데이에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이미 실망을 한 거죠, 남자분들한테. 남자친구한테 이미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빼빼로데이는 일종의 기념일이고 이날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여자분들은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빼빼로데이가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자분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행동을 했을 텐데, 너가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이 빼빼로데이 이후에는 너와의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남자친구의 연락을 봤을 때 설레고 기뻐야 되는 거고, 남자친구랑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야 되는 건데, 이게 귀찮게 느껴지는 순간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중했던 관계가 귀찮아지는 이유는 대화가 뭔가 안 통하기 때문이거든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뭐가 별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연애하기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랑 연애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명절에 친척들 잔소리를 들으면 상처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상처받잖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대화가 안 통하면 그런 상처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명절에 친척들 잔소리 싫어서 뭐 큰 집에 가고 싶지 않듯이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싫듯이 연인이랑도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연애를 이어나가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남자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자친구랑 내가 어디에서부터 대화가 안 맞았는지, 여자친구가 원래 바라는 연애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여태까지 고치지 않았던 게 무엇이었는지, 여자친구가 사실은 나한테 말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앞서 제가 여자분들에게 충고를 해준 거랑 남자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랑 다르진 않아요. 남녀가 빼빼로데이 전후로 이별을 통보를 하는 양상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여자분들도 들을 만한 이야기인 거고, 앞서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도 남자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면, 내가 진짜 빼빼로데이를 전후로 해서 헤어졌다면 중요한 부분은 안 통했던 대화를 다시 복구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의 연애가 각자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는 것. 거기서 내가 개선할 게 있다면 개선을 해서 보여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별한 사람은 싱글입니다.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최선의 사람인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최선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번엔 최선의 사람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최선의 사람이 이미 옆에 나타나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다면 가상의 그 최선의 존재를 이겨야만 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돼 계신가요? 만약에 나는 별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신다고 하시면, 그러면은 저는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받으셔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을 해보셔도 돼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이 정말 재회가 잘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헤어지신 분들에 비해서 지금 헤어지신 분들은 재회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혼자서 해보다가, 그쵸? 혼자 내가 매달리는 건지도 모르고 매달리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상대가 단호하게 나오고 뭐 차단을 하고, 그쵸? 되게 안 좋게 계속 가능성을 깎아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빠르게 다가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에 커플인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 싫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전에 사실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재회를.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좀 본인들의 연애를 되돌아보라는 거.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영상 뒤쪽에는 안내 부분 나가요. 진단지를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카톡 연락을 저희한테 어떻게 주시는지가 나오는데, 진단지가 우리 연애를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적어보시면서 왜 이렇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도 찬찬히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같이 의논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너무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냥 카톡으로 이야기 나누는 거는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진단지 제출해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제대로 된 조언을 1대1로 정확한 분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싶다. 정말 나의 재회를 선생님들이 같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상담을 예약을 하시면 되고, 상담은 비용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진단, 즉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 왜 이별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재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봐드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냥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진단지를 내셔야지 저희도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제출을 해주시고 연락 주시면 찬찬히 봐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